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조수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이제 블로그로 왕초보를 위한 들라잡이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블로그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면, 물론 뭐, 블로그가 가장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수단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들 하기 때문에 어떤 이 검색하는 가운데서 상노출되는 게 되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블로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네,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블로그에 대한 방향 설정, 그리고 블로그 이름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개설한 이후에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방문자 수는 어떻게 늘리는지. 이제 블로그에는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개설을 하고, 개설한 이후에 이제 이름이나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이제 디자인을 해야겠죠. 블로그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스킨을 만들고, 대문을 구성하고, 이런 기본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 놨다 끝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컨텐츠를 올린 이후에 이제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어떻게 만들고 늘리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검색 키워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웃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색 블로그에 대한 교육을 하기 전에 우선 디지털 패턴 변화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지난 통계이긴 해요. 이제 2016년도 통계이긴 한데, 그 통계가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죠. 사람들이 대부분 검색할 때는 아직도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2년 전, 3년 전에도 네이버가 75% 검색 점유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률이 올라가면서 좀 그게 많이 개선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5%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옆으로 떼었던 게 네이버의 영역을 갉아먹은 게 아니라 다음 또는 다른 포털들, 네이트라든지 이렇게 다른 포털들의 힘이 미약해지면서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아직도 공고하게 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할 때 국민 대부분이 이제 4천만 이상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죠.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카카오톡에다 깔려 있을 텐데,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최근에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카카오톡이 비밀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보호도 안 해주기 때문에 텔레그램이나 다른 외국의 이런 어떤 메신저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져. 그리고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보낼 때는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 자체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같은 회사 계열의 사이트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디지털 패턴 변화를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 SN 후 블로그.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SNS에 사용하는 비용이 높죠. SNS는 단문이고 이미지와 사진이나 이미지만으로도 이제 어떤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고 영상 올리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SNS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SNS에는 되게 단편적인 정보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SNS 정보를 검색할 이후에 내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고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고 댓글이나 이런 건 반응들을 보고
선택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스타나 이런 데는 올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떤 상세한 정보보다는 이미지와 어떤 거기에 특징적인 것들만 적어놓는데, 사람들이 그 정보만으로는 이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블로그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고 그 정보를 이제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들을 예전보다는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블로그를 신뢰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트렌드에 근거해서 보면 어떤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정보가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의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의 글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도 들어가 보시면 예전보다 저 후기를 어떻게 믿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후기에 의해서 제품을 고르고 안 고르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SNS가 활성화되고 어떤 단문 위주의 아니면 타인의 반응에 근거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또 이 네이버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색 점유율이 아직도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이용해서 네이버의 영역을 차지할 줄 알았더니 다른 포털들의 점유율을 가져오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직도 한국의 포털 검색상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 나인범 씨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네이버 모바일 앱을 켜고 시계를 보겠죠. 알람을 맞춰놓고 전날에 스포츠 뉴스를 본다거나, 그다음에 점심 거래처하고 점심 약속을 위해서 맛집을 찾는다거나, 그리고 그 맛집을 찾은 후에 플레이스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후기를 통해서 이 정보가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좀 더 다른 분들이 이 업체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총 이 16가지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3월 한 달에만 약 모바일 검색 수가 45억 건을 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이 검색량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45억 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검색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유튜브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 SNS가 많이 커지고 있지만 이 네이버를 한국 사회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아직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아까도 사람들이 정보를 이제 선택하거나 할 때 타인의 반응에 신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이제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고르게 되는데, 아직도 상품 선택을 할 때는 구매 기준의 50% 이상이 아직도 블로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의 후기를 보고 상품 선택하는 구매 기준은 1위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리뷰. 그래서 블로그는 티스토리 블로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도 네이버 블로그가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로그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리뷰를 상품 선택의 구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한 채널입니다. 뷰티, 패션, 요리, 식품, 건강, 우리가 삶을 여기는 모든 분야의 글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다양한 정보의 분야를 이미지와 텍스트, 또는 영상,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글과 텍스트, 글과 영상 이것만으로도 정보를 손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자금 지도사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이라는 거죠.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개인의 브랜딩이나 업종의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블로그는 제가 운영하는 정책자금 마스터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여러 가지 정책자금에 관련된 글을 쓰고 그 개인이나 기업이 작성한 글에서 상담 또는 모닝 푸터를 설치하고 상담 DB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정책자금에 필요한 기업명, 대표자,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하는 사업의 범위, 사업의 영역,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이제 매출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설치해 놓고 상담 DB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운영에 대한 가장 큰 목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채널도 이렇게 우리의 정보를 알릴 수가 있지만, 그냥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게 되면, 물론 이웃이 많은 분들이야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요 블로그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들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단 이제 뭐 블로그를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요소들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우리가 목적에 대한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가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방향으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파워블로거다. 방문자가 많거나 이웃이 많거나 아니면 글에 자신 있는 분들은 어떤 이 파워블로거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어떤 여러 가지 분야, 물론 자기의 뭐 특화된 분야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떤 뭐 IT를 하면 뭐 TV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TV, 뭐 냉장고, 에어컨, 그다음에 이제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휴대폰 관련, 그러니까 그 파워블로그는 여러 가지 운영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영하는 형태처럼 어떤 개인의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저는 정책자금이라는 확실한 분야를 통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장사를 하는 분들,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운영하는 분들처럼 운영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방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정책자금 지도사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운영하는 이번의 경우처럼 특정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과 어떤 개인의 아까 말했던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한 노출이 결합된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여부에 따라서 이름은 정하게 되는데, 이름은 직관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정책자금 마스터, 정책자금 알파고, 트레이드 강의 튜니스 월드,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아르미의 나만의 이뻐지는 비법 스토리처럼 딱 이름만 들어도 이분이 어떤 업무에 일을 종사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당연히 그 목적을 찾아 블로그에 들어올 때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기 때문에 정책자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스터에 들어올 거고요. 트레이너, 피트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트레이드 피트니스 월드처럼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방향과 운영 방향이 결정됐다면 이제 블로그를 꾸며야겠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처음에 딱 아이디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네이버 블로그 시작해보라는 문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은 제목과 배명을 정하고 꾸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팅을 하고 관심사를 찾는 거. 우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에 딱 부합되는 거죠. 세 가지. 꾸미고, 콘텐츠를 작성하고, 이웃을 맺고,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행동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하셔야 되는데, 레이아웃.
블로그 만들기 누르면 이런 레이아웃 12가지가 뜨게 됩니다. 2단 구성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 구성 6가지. 그리고 1단 구성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2단 구성이기 때문에 2단 구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 구성이 왜 가장 많이 쓰냐 하면 왼쪽에 메뉴가 있거나 오른쪽에 메뉴가 있거나 한쪽에 메뉴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본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보기도 편하고 사진 크기 조절도 가로폭 최대가 740픽셀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꽉 채워서 포스팅을 할 수 있고 표가 가운데로 자동 정렬이 됩니다. 글쓰기에 매우 편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메뉴 자체가 왼쪽으로 쭉 늘어지기 때문에 각종 위젯을 노출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뭐 그런 우리가 이제 위젯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2단 구성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메뉴를 두고 오른쪽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메뉴를 강조하고 싶은 본문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왼쪽에 두고 메뉴를 오른쪽에 바꾸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이 구성이 다 끝났으면 블로그에 이제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에 상단에 있는 거를 대문이라고 합니다. 대문. 상단 스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블로그 이름을 정할 때랑 똑같은 스타일로 만드십니다. 그 이름이 정해진 거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카피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정책자금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요 문구만 봐도 당연히 정책자금 관련된 사람이고 요 강의하는 사진을 통해서 이분이 강의도 하는구나라는 이미지와 가운데 아이콘을 돈과 관련된 이미지를 하면서 정책자금을 컨설팅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요. 두 번째는 갈비집을 소개하면서 소의 이미지와 갈비의 이미지를 합성을 했고 어떤 메뉴가 있고 어떤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대표가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넣음으로써 이 고깃집에 대한 설명과 프랜차이즈 모집도 하는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아까 이제 정치적 말씀 약간 융통하지만 상통할 수 있지만 이번은 이제 융자가 전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써놓고 돈의 이미지를 넣어놓음으로써 이 분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여성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이분이 추구하는 형태를 이렇게 아이콘으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경매박사 남스타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법원 경매라는 걸 법원의 이미지와 어떤 실천하는 멘토라는 이미지를 넣어놓음으로써 이분이 단순히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경매인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꾸미고 디자인을 하고 이제 대문을 꾸며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블로그에는 품질 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우리 통신표하고 요즘에 이제 학생들은 종합 자기의 이제 성적과 어떤 봉사활동 점수 같은 걸 넣는 그런 것들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듣는데 이렇게 나의 블로그의 이력들을 담아놓은 모든 점수들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는 활동 지수가 있고요.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 지수는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꾸준히 하는지에 대한 그런 빈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기간과 포스트 수는 몇 개가 되고, 빈도는 며칠에 한 번씩 쓰는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점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기 쓰듯이 꾸준히 오래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인기 있는 컨텐츠 쓴다고 뜨는 게 아니라, 그래도 특정
뭐 45, 60일 정도는 꾸준히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노출되기가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통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스트 컨텐츠 자체에 대한 주목도입니다. 그래서 주목도와 인기도, 방문자 수, 이웃 수, 뭐 공감 댓글의 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인기 지수는 어떻게 소통 지수하고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오래 머물러 있는지, 조회를 하는지, 스크랩을 해가는지, 어떤 내 글에 대한 어떤 평판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소통 지수가 오히려 약간 인기 지수에 해당되는 거고, 인기 지수는 어떤 체류, 이 블로그를 많이 방문하고, 체류를 오래 하고, 조회를 하고, 스크랩을 퍼간, 이런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신뢰 지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블로그의 정체성. C랭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책자금 마스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아이폰 홍보 글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노골적 홍보로 보는 경우도 있고, 내 블로그는 이 블로그는 일단 정책자금을 상담하는 블로그라고 이제 그 로봇 엔진이 읽고 있는데 아이폰 정보를 계속 써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아이폰도 꾸준히 쓰면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 일회성 글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블로그 자체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컨텐츠는 노출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물론 이걸 지킨다고 해서 100% 노출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떤 로봇 엔진이 하고 우리는 그걸 이제 분석해서 글을 쓰긴 하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블로그 제목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목에는 내가 띄고 싶은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물론 뭐 본문 내용만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경쟁이 낮거나 검색 수가 작은 건 뜰 수가 있지만 내가 띄우고 싶은 핵심 키워드 저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을 하기 때문에 뭐 융자라든지 뭐 R&D라든지 연구소, 특허 이런 쓰면 이런 키워드는 검색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서도 상위 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로그 제목에는 내가 띄우고 싶은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목에는 한 번, 본문에 5번 정도 언급을 해주는 게 좋고요. 아까 제목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가장 앞에 배치되기에 배치를 하시고요. 제목은 띄어쓰기 폼 25자 내외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키워드가 굉장히 약할 경우는 유사한 세부 키워드를 추가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글자 수는 700자에서 그러니까 600에서 800자 정도. 뭐 그 이상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600에서 800자 내외로 글을 써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는 6개에서 13개 정도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만약에 어떤 저작권에 위배되거나 뭐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경우에는 그 글을 캡처해서 본문과는 좀 다른 형태로 자르거나 올려서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걸 잘 지키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이미지를 내가 이제 그 본문 이미지를 넣는다 그러면 파일명도 키워드로 저장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조합으로 만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상위 노출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제목이 반드시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사진과 동영상, 본문 키워드 개수 700자를 지켜주시고 공감 댓글 스크랩을 많이 하는 순으로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이제 상위 노출의 반대 개념 저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저품질이 뭐냐면 블로그가 이제 잘 노출되다가 어느 순간 1페이지에 없고 2페이지에 사라지고 내가 글을 아무리 잘 써도 그게 저품질에 걸리게 되면 그 글들은 떠있긴 떠있지만 이 검색 결과상에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이버는 이제 이게 원인을
우리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은 공개를 안 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품질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네이버 측에서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있죠. 아직도 첫 품질이 되는 요소 실시간 검색으로 키워드 찾기 그저께 양현석 그 YG 대표가 뭐 대표를 물러난다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현석의 조회수가 하루에 3만 4만이 나오는 거예요.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갔죠. 그런데 제가 글을 양현석 사퇴한다고 이제 블로그 글을 썼어요. 그러면 이 검색량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내 글이 어느 정도 상위에 뜬다면 트래픽이 장난 아니겠죠. 많이 늘어나겠죠. 트래픽이 늘어나면 내 블로그가 만약에 뭐 하루에 1000명 들어왔다면 10,000명, 뭐 15,000명, 20,000명까지 들어올 트래픽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 글이 인기 있는 글이 돼요. 근데 다음날 되보면 원래 제 글은 뭐 블로그에는 50명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과도한 트래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죽는 거죠. 어비징을 한다고 하는 거죠. 조작을 한다. 이런 걸 알고 네이버 로직 자체는 이렇게 내 블로그에 페널티를 가해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광염은 낚시성 제목 두 번째. 글의 내용은 정치자금인데 갑자기 아이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정치자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제목으로 낚은 다음에 뭐 중간쯤 가다 보면 갑자기 정치자금 내용을 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광염은 낚시성 제목을 썼을 때 첫 번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칼럼, 타블로를 복붙이라고 하죠. 컨트롤 V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무한정 반복한다거나. 예전에 이제 부동산들에서 많이 했던 정책인데 그 본문을 실별제를 쓰고 밑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깝니다. 만약에 뭐 아파트 어디 뭐 인천에 문학의 아파트는 문학 아파트라고 오신 다음에 이걸 1포인트로 만들어요. 복사해서 한 200개 정도를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투명 레이어로 가려버려요. 글씨 색깔을 하얀색으로 한 다음에 글씨가 없는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네이버는 HTML 용어이기 때문에 로봇 엔진에서는 HTML로 딱 씁니다. 그러면 이 글이 과다하게 반복이 됐지만 로직 자체는 이거를 이제 강조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뜰 수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무식하게 뭐 몇십 개 다 써놓게 되면 네이버 자체에서 어뷰징 요소로 이것도 저품질이 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덧글의 댓글 금지. 이게 뭐냐면 내 댓글에 상업성 글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성인 광고라든지 도박 이런 댓글이 담겼는데 이걸 지우지 않고 거기다가 내가 댓글을 달아요. 그럼 이건 또 되게 안 좋은 요소입니다. 왜냐면 그 댓글을 다는 순간 그 글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우지 않는 한. 그래서 어떤 댓글에 댓글을 금지하면 안 좋고요. 이제 이거는 약간은 저품질하고 관련 없는 요소지만 웨브 링크 가는 것보다는 네이버 링크를 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검색 노출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이버에 있는 키워드 도구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 군을 40개, 50개 만들어 놓고 이것들의 검색량에 따라서 검색량이 낮은 순서부터 조회를 해서 글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글을 어떤 내가 뽑은 키워드 비슷한 군의 키워드를 50개를 뽑아놓고 또 그 관련된 키워드에 또 연관된 키워드를 또 몇 개 뽑아보고 그래서 키워드를 뭐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구분해서 검색량이 낮은 순부터 높은 순으로 역으로 이제 올려놓고 조회수 낮은 것부터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넣다 보면 키워드 활용에 노출을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검색량을 보는 방법을 익혀서 키워드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들에서 중요한 게 이웃입니다. 이웃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 간의 댓글 공간 스크립을 활용하면 지수가 올라갈 만한 상위층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내 블로그의 인기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내 글을 스크랩 하는 건지, 공감을 얼마나 누른지.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상위 노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우리 블로그에 어떤 주제를 쓸 때는,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이런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정말 필요한 주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지, 아니면 이 글을 읽고 나서는 어떤 자료를 공유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글의 내용과 맞는 사진을 찍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을 쓸 때는 내가 이 글을 가져다가 곱게 키운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포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경험이 담긴 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뷰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타겟층 예상 활동 시간 1시간대 활동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 그리고 왜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디자인 꾸미기와, 이제 지수들,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층 예상 활동 시간대 1시간 전에는 포스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대를 겨냥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방과하는 한 4시, 5시 이후에 6시에 글을 볼 수 있게 포스팅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PC 블로그 꾸미기가 되게 쉽게 레이아웃만 손가락만 움직여도 될 수 있게 되게 쉽게 해놨어요. 그 중에 가장 드러났던 변화가 이 대문, 보통 블로그의 대문은 960에 300픽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960에 600픽셀까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세로의 이미지를 더 표현할 수 있게 이게 이제 와이드처럼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넣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디자인이 개선되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내가 쓴 글을 누가 스크랩을 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글이 어떤 내가 의도한 대로의 내용이 아니거나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지우려고 해요. 근데 삭제를 했더니 상대방이 퍼간 글에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뀐 부분은 내 글을 스크랩에 갔는데 내가 만약에 제가 쓴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싶어요. 지우지만 그 퍼간 사람들의 블로그에는 퍼지니까 일일이 얘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거는 내가 이 글을 원문으로 지우게 되면 퍼간 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호를 더 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계정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 봤었네요. 가장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잘 운영하기에는 벌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선배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우선 글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글을 하나라도 써야 됩니다. 그건 어떤 주제를 발굴하고 그 글에 대해서 주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글을 당장 쓰시고 해야지만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면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블로그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8개월간 계속 똑같은 주제로 다뤘고요. 이제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컨텐츠라고 하죠. 이 블로그, SNS 채널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블로그 온라인 컨텐츠의 특징들이 어떻고 어떻게 해서 이제 SNS상에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